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요즘은 독삼사의 대안으로 많은 브랜드의 차량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안전이라는 가치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 볼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볼보 중에서도 D 세그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S60을 가지고 왔는데요. 볼보 중에서도 이 S60이 C클래스, 그리고 3 시리즈, A4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저랑 같이 둘러보시죠. 이 S60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트림이 있어요. 근데 제일 낮은 트림,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높은 트림, 인스크립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5,400만 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이제 한번 보면 벤츠를 제외하고 아우디나 BMW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좀 많이 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런 할인을 생각했을 때 이 볼보 S60이 가격적으로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브랜드의 가치 대비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좀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런 가격 외에 편의사양, 디자인, 주행 성능, 요게 이제 메리트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브랜드들 대비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지 저랑 같이 조목조목 따져보시죠. 일단 이 S60의 단점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륜 기반이냐 후륜 기반이냐 요게 주행 성능에도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단 얘는 전륜 기반입니다. 근데 전륜이라고 해서 뭐 주행 성능도 그렇지만 디자인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데요. 얘는 보시면 전륜인데도 보통은 오버행이 길어야 되는데 얘는 오버행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저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오버행의 비율을 굉장히 잘 맞춰놨다는 생각이 들고요. 엄청난 포인트를 주고 그런 건 아닌데 아래쪽에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한번 강하게 딱 잡아주고요. 그 위쪽으로 이렇게 볼륨감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이 뒤쪽의 휀더 부분도 굉장히 볼륨감 있게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엄청난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요즘은 거의 다 쿠페형 라인으로 나오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똑같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얘는 쿠페형 라인이 아니라 트렁크 라인을 완전 직선으로 이렇게 쫙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 같은 때 조금 개성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리고 저는 볼보의 여러 차량들 중에서 이 S60의 뒷모습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볼보의 패밀리룩은 지키면서도 스포티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느낌? 일단 여기 스포일러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빼줬습니다. 그리고 볼보 특유의 D자형의 리어 램프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크기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상당히 과감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번호판도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센터 쪽으로 이렇게 딱 올려서 뒤쪽에서 봤을 때 비율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머플러가 양쪽에 두 개가 있거든요. 와, 근데 이게 둘 다 리얼입니다. 멋있죠? 근데 뒤쪽에서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트렁크가 수동입니다. 그래서 한번 누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올려줘야 되는 그런 트렁크를 가지고 있어요. 안쪽을 보면 뭐 공간 자체는 엄청 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좁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평평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래쪽으로 이제 48V 배터리가 들어가 있네요. 2021년형에서 제일 크게 바뀐 게 이 48V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뀐 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전면도 볼보 특유의 그 패밀리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 토르 망치 모양의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로고가 들어간 요 전면 그릴이 그냥 딱 볼보스럽죠. 근데 하단 범퍼 부분이 저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조금 강조된 게 예쁜 것 같아요. V60이 그랬는데 요 S60도 그러네요. 근데 V60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조금 더 도심형 세단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에어덕트 앞쪽에 여기 아래쪽으로 크롬 라인이 한번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봤을 때 조금 여기가 반짝반짝한 느낌이 드니까 더 포인트도 되고 세련된 느낌이 사는 것 같은데요.
볼보 S60이 독삼사 대비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 그리고 편의 사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요 북유럽 스타일의 예쁜 시트 그리고 요 우드 트림이랑 세로형의 디스플레이 뭐 엄청 화려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누가 봐도 북유럽 느낌이다 하는 그 감성이 느껴지고요. 약간 정갈하면서 고급스러운 게 요 볼보의 특징인 것 같아요. 특히나 시트가 일단 밝은 컬러를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엠버 그리고 블론드가 있는데 저는 이 엠버 컬러가 딱 볼보 하면 생각하는 그런 시트 컬러인 것 같아서 참 예쁜 것 같아요. 독삼사의 그 시트 컬러를 생각하면 확실히 저는 이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또 나파 가죽 자체도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요 시트 가죽 자체로만 봤을 때도 정말 퀄리티도 괜찮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세로형의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조금 변화가 없는 그런 느낌이라서 호불호를 좀 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타 차량들 대비 S60만의 진짜 장점, 편의 사양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짚어볼게요. S60은 4,800만 원, 기본 모델부터 공기청정 미세먼지 필터, 그리고 핸들 열선,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충전, 액티브 하이빔 보조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600만 원 정도 추가된 인스크립션에는 BMW 사운드, 오레포스사의 크리스탈 기어 노브, 나파 가죽 시트, 조수석 메모리 시트, 익스텐션 시트, 마사지 시트, 4존 독립 공조, 360도 서라운드 뷰, 심지어 준준형 세단의 뒷좌석 썬블라인드, 그리고 정말 중요한 앞좌석 통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편의 사양에서만큼은 독삼사 대비 아쉽다라고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S90에도 들어가서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준준형급인 요 S60에도 이렇게 넣어둬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아니 제가 이 차를 살 것도 아닌데 왜 고마운 거죠? 어쨌든 이게 마음에 들고 아쉬운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앰비언트 무드 등이 굉장히 약해요. 요거는 이제 볼보 차량들 전체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패들 시프트가 또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쉬운 점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2열 공간은 진짜 뭐 최고인 것 같아요. 이 D 세그먼트 중에서는 휠베이스가 제일 깁니다. 그리고 중형급인 소나타에 비해서도 32mm 더 길거든요. 근데 단순히 길이만 긴 게 아니라 이 폭도 가로폭이 제일 넓어요. 그래서 딱 앉아있을 때 실제로도 레그룸도 충분하고 헤드룸도 정말 충분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아쉽다라고 느끼시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자녀가 1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패밀리카로도 손색 없을 정도의 공간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2열 공간에서도 편의 사양이 참 좋거든요. 일단 공조를 이렇게 터치로 조절할 수 있는 준중형급의 차량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터치로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심지어 공조도 4존으로 독립으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있고 또 도어 쪽에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선루프도 이렇게 앞쪽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엄청 와이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뒤쪽까지 조금 더 넓게 들어가 있고 심지어 뒤쪽에 이제 선쉐이드가 수동이긴 합니다만 들어가 있죠. 이런 편의 사양도 사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2열 공간에 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편의 사양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볼보는 거의 모든 차량이 전륜인데도 이 센터 터널이 왜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불편하네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볼보 차량들을 타잖아요? 그러면 다들 엄청 컴포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스포티합니다. 물론 이 S60이 3 시리즈나 아니면 A4에 비해서 달리는 성능으로 좀 우위에 있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스포티함 그리고 컴포트함 둘 중에서 고르라면 저는 스포티함인 것 같아요. 이게 볼보 이미지가 아무래도 좀 올드한 그런 느낌도 있고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엄청 컴포트하지 않을까? 좀 달리는 성능이 아쉽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달리는 느낌이 아쉽거나 하진 않다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드라이브 모드도 제가 다이나믹으로 한번 바꿔보면 확실히
S60인데도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바꿨을 때 확실히 배기음이 확 커지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달리기 성능이 조금 쫀쫀해진다는 느낌? 조금 단단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굉장히 빠릿빠릿합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에 있어서 아쉽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수치상일 뿐이지만 이게 250마력에 35토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쟁 차종들 대비 수치상으로도 제일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S60에서 아쉬운 점으로 꼽고 싶은 게 연비입니다.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인데도 공인연비가 11.6이거든요. C클래스랑 3시리즈랑 비교해도 공인연비가 0.2 정도밖에 안 높아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심지어 A4랑 비교하면 0.6 정도 더 낮습니다. 아니, 우리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연비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냥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T5에 비해서 2에서 3 정도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기대하는 정숙성, 주행 성능, 특히 연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네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S90이나 XC90 같은 조금 가격대가 있는 모델들을 탔을 때는 되게 조용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차량 대비해서도 조용할 정도로 소음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V60 탔을 때도 그렇고 이 S60도 그렇고 약간 잔진동이나 소음이 이 경쟁 차종 대비해서 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저속 구간에서는 좀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 스탑 앤고 기능 있잖아요. 그게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시동이 꺼졌다가 켜지고 할 때 되게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 소음이랑 진동 때문에 좀 거슬리는 게 있어서 저는 원래 꺼놓고 다녔어요. 근데 얘는 그런 이질감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워진 2021년형 S60을 저랑 같이 둘러봤는데요. 참 장단점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S60의 가장 큰 단점은 긴 대기 기간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계약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6개월이면 그때쯤에 C클래스도 풀체인지가 될 것 같은 좀 기간이 맞물리는 애매한 6개월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